반갑습니다. 건물병원 원장 이제 이현우입니다. 오늘 두꺼비 집에 답이 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또 열심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택 두꺼비 집에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사례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축보다는 고쳐 사는 것이 당연히 저렴하겠죠. 왜냐하면 신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 철거 부분에 대해서 철거도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건축물이 철거를 하면 이제 폐기물이거든요. 건설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두꺼비 집을 찾아서 건폐율 용적률이 옛날 법이기 때문에 훨씬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400%였어요. 400%가 300, 250, 200까지 지금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도심이라는 게 쾌적해야 되니까 밀도가 높아지면 도심의 밀도가 높아지면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400%돼 있다가 이게 점점점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용적률을 거꾸로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건축물 중에는 용적률 건폐율이 높은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지켜서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두꺼비 집입니다. 두꺼비 집인 거죠. 반지하가 있었어요. 반지하가 있고 1, 2층에 주인이 살고 다락이 있는 그냥 일반적인 반지하 1, 2층 단독주택인 거죠. 이거를 발견한 거죠. 오, 건폐 용적률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새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새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1층은 집주인이 살고 1층은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2층과 다락 있잖아요. 2층과 다락을 새로운 세대로 만드는 거죠.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서 두 집이 되는 거죠. 그 반지하 세입자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제가 잘하는 방법 있죠. 주변의 흙을 걷어서 햇볕이 더 들고 환경을 좋게 하는. 왜 흙이 좀 없어지면 그런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할 방법이 흙을 조금 걷어낸다. 흙의 양의 문제인 거죠. 흙을 함부로 막 1m 이상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개발 행위 자체인 거죠. 그래서 토목 설계와 토목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옆집에 위험해지니까. 근데 50cm 이하의 범위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50cm, 50cm. 50cm는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비가 와서 흙이 쓸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불법으로 막 땅을 파고 이런 게 아닙니다. 50cm, 50cm 정도는 흙을 걷어서 지하의 환경을 50cm는 가능해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죠. 주변의 흙을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월세 수익률이 높은 건물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이게 두꺼비 집인 거죠. 예, 그래서 벌써 그러면 지하의 반지하가 뭐 곰팡이와 새도 잘 안 나오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어? 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지하야? 이 정도죠. 50cm만 걷어도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50cm만 걷어도 내부에 우리가 곰팡이와 전쟁에서 내부에 뭐 공간 쌓기라고 환기라고 한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흙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지하가 아니 반지하가 아닌데? 새가 잘 나가는 거죠. 1층은 주인이 살고 기존에 있는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이었어. 그걸 최대한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건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1층도 훌륭한 가성비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층에 다락이랑 붙여서 하나의 복층을 이제 만들어서 가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 수입이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왕창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월세 수익이 올라간 만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월세 수익이 올라가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이 가격이 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월세가 올라가면 월세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 그거 플러스 알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사는데 신축과 다르게 리모델링은 취소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신축을 하면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새로 지으면 등기를 취득세를 다시 내셔야 됩니다. 공사비의 2.5%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북쪽 방 어둡고 침침했어요. 그리고 평슬라브 덥고 비가 오. 위에 밑에가 평슬라브인 거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주방이 북쪽에 있어서 어두워 침침했어요. 주방을 남쪽으로 바꿉니다. 이런 걸 왜 설명이 필요한가? 네, 뭐 어찌됐든 주방을 남쪽으로 바꿉니다. 아파트는 불가능하죠. 우리 집 주방이 북쪽에 있어서 이게 좀 어두워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뜯어가지고 남쪽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실과 주방을 바꾸면 되는데 그거는 공동주택이죠. 내 집이 아닙니다. 나만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단독주택은 가능한 거죠.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주방을 옮겼다. 위에 경사지붕 비가 샜네. 비가 새요. 평슬라브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평슬라브는 영원한 방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방수는 없어요. 방수는 평슬라브는 햇볕의 열이나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방수가 영원한 건 없어요.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칠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잊어먹죠. 비가 새면 그때 이 발라드는 시간이 지났네. 대부분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수는 뭐냐? 경사지붕입니다. 경사지붕이면 그 안에 뭐가 생기죠?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다락이 생기죠. 다락이 생깁니다. 그래서 1타상피죠. 1타상피. 덕고 왜? 다락이라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 당연히 2층은 냉난방의 효과가 있는 거죠. 갑자기 2층이 안 덥고 안 춥습니다. 왜? 최고의 단열재는 공간입니다. 다락이라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최고의 단열재는 공간이에요. 다락에 아이들이 노는 뛰어난 그 다락이란 공간도 생기고 방수도 해결되고 냉난방도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쳐서 사는 거죠. 이 왜 고쳐서 살아요? 신축하면 좋은 거면 아닐까요?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이 줄어드니까 용적률도 줄어드니까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예요. 세 번째 사례. 옛날에 집은 건폐율이 없다. 이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장점을 살리는 마포의 집이 있었어요. 공사 전에는 마당 없는 집이요. 마당 없는 집. 마당이 없어요. 건폐율이 100%야. 마당이 어디 있어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딱지 받을 줄 알고 샀는데 마포의 재개발 괜찮죠. 샀는데 재개발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어서 살아야지 뭐 들어가서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마당이 없어. 마당이 없어요. 지붕에 제가 얘기했죠. 경사지붕에 마당을 만들면 되죠. 그렇게 마당을 만들면 되죠. 이해하세요? 잘 그려볼까? 다시 집이 이렇게 있었어. 경사지붕에 최고의 방수는 경사지붕이죠. 여기다가 데크를 만드는 거죠. 비어 있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응? 이해하세요? 공간을 살리고 매장이라고 이제 복층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테라스가 있는 마당 위에 옥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당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Q&A. 기존 집을 허물고 2층 상가주택을 신축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축이네. 두꺼비 집이 아닙니다, 이거. 두꺼비 집이 아닙니다. 근데 허물기 전에 이 집이 혹시나 두꺼비 집이 보물이 될 수 있으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는 1층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고 2층을 중축하는 두꺼비 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카페 Q&A 올려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